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매출 500억 원 이하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8천억 원가량 줄어들었다는 걸 발표했는데요.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줄긴 했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대형 가맹점에 전가됐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드 수수료 개편이 중소 대형 가맹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개편의 기준점이 된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카드 수수료 개편 결과를 발표한 금융위원회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홍성기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자료를 내놓으셨죠? 네. 일단 8천억 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 목표를 달성했다. 자, 이런 취지로 밝히셨는데 일단 전체 규모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발표를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네. 그때 발표할 때 추정을 했던 그 전체적으로 수수료 인하되는 금액 약 8천억 원 정도가 실제로 이번에 1월 말에 카드사들이 이에 바탕해가지고 네. 각 개별 가맹점들한테 조정된 수수료율을 통지를 했습니다. 네. 그 통지한 수수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7,800억 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했고, 이거는 저희가 당초 추정했던 금액이랑 거의 유사한 그런 수준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소위 말해서 그 우대 가맹점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한 5억 원,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범위에 대해 가지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을 했는데 이 범위를 30억 원까지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연간 한 5,700억 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30억에서 500억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네. 마케팅 비용률 한정 방식 개편을 통해 가지고 대략 한 1,400억 정도의 수수료 절감이 발생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500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카드 사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체크카드는 전 구간에 걸쳐 가지고 수수료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초과 구간도 약 700억 원 정도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약 8천억 가까이 네.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카드 수수료 개편을 이번에 특별히 했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 카드 수수료 개편도 그러니까 주기에 따라서 지금 했는데 이제 개편을 그 내용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예, 지금 작년에 저희가 했던 카드 수수료 개편은 정확하게는 2012년도에 우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때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그 카드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한 그런 비용 항목들만 카드 수수료율에 반영하도록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적합한 비용을 소위 말해서 적격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적격 비용 원칙을 적용을 해서 3년 주기로 원가를 분석합니다. 카드사들의 원가인데 원가가 주로 이제 조달 비용이라든가 대손 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 관리비 등등의 원가가 있습니다. 그런 원가에다가 카드사들은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진을 붙여가지고 최종 수수료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3년 전에 비해 가지고 이 원가들이 적격 비용이 얼마나 인상 또는 인하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약 한 1.4조 원 정도 수준의 그 수수료 인하 여력이 확인이 됐고, 네. 그거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를 놓고 저희 관계기관 TF를 통해 가지고 네. 논의를 한 끝에 1.4조 원 중에 작년부터 재작년이죠. 2017년부터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취한 결과 네. 이미 소진한 6천억 정도를 뺀 나머지 8천억 원을 이번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좀 더 부담을 낮추고 그다음에 혜택을 좀 더 넓히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우대 구간 가맹점 범위를 기존의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율도 인하를 많이 시켜줬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마케팅 비용과 관련해가지고 그 동안에는 좀 불공정했던 그런 측면을 이번에 바로잡아가지고 공정하게 해서 그 대형 가맹점일수록 실질적으로 자기가 누리는 마케팅 혜택에 맞춰가지고 더 많은 수수료율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율의 어떤 역진성을 해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그 연매출 30억 원 이하
이제 인하 폭이 이제 집중됐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저희가 하니까 좀 더 폭이 넓어졌다. 5억에서 30억까지로 예. 넓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30억 이하만 놓고 따져 본다면 저희가 효과를 어떻게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그거를 그 업종별로 제가 말씀을 좀 쉽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소위 말해서 골목 상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영업 내지는 소상공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5에서 10억 구간에 연간 한 175만 원 정도 수수료가 가맹점당 평균 네. 175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 10에서 30억 구간은 한 204만 원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저기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억 구간 한 232만 원, 그다음에 10에서 30억 구간은 한 585만 원 정도의 수수료 경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5에서 10억 구간은 한 236만 원, 네. 10에서 30억 구간은 한 418만 원 정도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이 카드 수수료 개편 이후에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었는지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정부 보완책을 진단할 때 연결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네. 네네. 한국마트협회 소속 회원들 뭐 많으실 텐데 주로 일단 어떤 분들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는 그 연매출 20억에서 많게는 500억까지의 매출을 가진 중소마트들이 모여 있고요. 네. 대체로 야채 과일 가게, 정육점이나 이런 작은 슈퍼마켓을 하다가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해서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모를 네. 좀 더 키운 그런 마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야말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피부에 와닿는 업종이 이제 바로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개편을 실시한 이후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카드 수수료 부담이 좀 줄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연매출 30억 이하는 사실 이제 많이 줄었고요. 또 연매출 그 30억 이상에서 100억 정도의 마트에서 매월 그 경감되게 되는 카드 수수료는 월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네네. 250만 원. 연매출 네네, 30억 원 이하가 좀 이제 혜택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네, 30에서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의 매장들은 월 250만 원 정도 평균치겠죠? 네, 그 정도, 그렇습니다. 네, 인하 혜택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김성 회장께서는 얼마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이 카드 수수료 네네. 협상권을 자영업자들에게 달라, 네, 이렇게 건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여전히 미진한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건의를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카드 수수료 협상권은 그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원가 산정을 할 때 그 협상권을 의미합니다. 네. 그 소상공인들은 그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번에 우대 구간을 설정하여 가지고 당사자들의 그 이익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연매출 30억 이하 구간의 그 우대 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매출 30억 이상 중상공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규모는 매출 규모는 좀 크지만 이에 대한 협상권 없이 스스로의 권익을 그 보호하기 좀 힘든 그런 지금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정위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3년 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원가 산정 시기에 협상력이 없이 카드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통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억 이하는 지금 우대 구간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만 30억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그런 부분에 지금 우대를 받을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들이 지금 협상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홍성희 과장도 나와 계셔서요. 마지막으로요. 뭐 정부, 특히 이제 금융당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 협회 입장에서 하시죠. 네네. 2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되어서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처음부터 정부와 금융위가 작년 11월 26일에 발표한 30억 이상
구간의 1.9%대의 카드 수수료율이 아닌 지금 현재는 그 2%대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처음 약속한 부분과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그 회원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 여신 전문 금융업법 여전법에는 그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카드사들이 업체별로 다른 수수료를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나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우대 수수료 적용 가맹점 구간을 만들었지만 이를 좀 확대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우대를 못 받고 있는 구간에 다시 한번 그 금융위에 협상권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최종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처럼 저희들도 카드 수수료 산정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중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하고 운영에 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마티협회 김성민 회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좀 협상력이 카드사에 비해 가지고 협상력이 약한 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 공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협상력이 상당히 그 다소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맹점들에 대해 가지고 우대 범위를 좀 확대한 것도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5억 이하에서 30억 원 구간까지 확대한 것도 그 구간의 가맹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는 한 86% 차지했던 거라면 이번에 한 96%까지를 우리가 우대 가맹점으로 봐가지고 네. 상당히 많은 숫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 가맹점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협상력이 약한 그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협상과 필요 없이 정부가 이렇게 우대하겠다라고 한 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범위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상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고 네. 저희가 검토해야 될 복잡한 문제들이 뭐 가격 담합,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 문제, 그다음에 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 네. 그다음에 그 단체 중에서도 좀 영세한 데하고 상대적으로 중소형 데하고 상대적으로 대형인 데하고의 어떤 그런 또 대형은 또 그런 협상권이 사실 별도로 필요 없지만 네. 뭐 하여튼 그런 협상력의 또 차이로 인한 어떤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취지를 애로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적격 비용 산정할 때 좀 더 이해관계자 입장을 충분히 좀 더 반영하는 방안 등과 같이 네. 여러 가지 현명한 새로운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를 좀 더 전문가 등이나 업계와 상의해가지고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발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업계 내에서 우려했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하분이 어디로 전가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얼마 전부터 이제 주요 매체들의 일제히 보도가 됐었죠.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를 두고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 뭐 카드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구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격 비용 체계라고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카드사들이 가맹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에 여러여러한 적격 요건을 갖춘 비용만 반영하라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뭐 조달 비용, 뭐 대손 비용, 마케팅 비용 등등이라고 했는데 6가지 비용인데 그 중에 마케팅 비용 항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종전에는 그 마케팅 비용을 대부분의 가맹점들에게 카드사들이 그냥 배분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마케팅의 혜택과 무관하게 그렇게 공통으로 배분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본에는 저희가 마케팅 혜택에 상응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가맹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밀하게 이 부분을 따져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무작정 다 우리가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상한을 뒀는데 이 상한을
그 매출액 구간 단위로 해서 세분화해서 좀 차등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상한을 좀 더 높여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수수료율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역진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네. 다만 역진성이 해소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마케팅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누려왔던 상대적으로 큰 대형 가맹점들이 이번에 수수료율이 다소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정상화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카드를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네. 이거는 저기 그 500억 초과되는 대형 가맹점에도 똑같이 그 15bp 정도 인하해서 약 700억 원의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형 가맹점도 500억 초과도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형 가맹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카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 부담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혜택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대형 가맹점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좀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자기들이 누리는 마케팅 비용의 혜택 거기에 비해서 좀 낮은 수수료 부담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네.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약간 그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개선되는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자기들도 체크카드 인하된 부분도 좀 아마 알 겁니다. 통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이거를 뭐 소비자를 볼모로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말씀하셨지만 대형 가맹점은 협상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카드사와 협상을 할 때 좀 더 우위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BC카드, 뭐 이마트 사례도 있었죠. 이런 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처벌 이게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 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보면 정확하게 18조의 3 사항에 근거한 건데요. 네. 거기에 보면 카드사에게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법 규정에 명백히 있습니다. 네. 자, 2012년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 때 그 무이자 할부로 발생하는 공동 부담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형마트 또 온라인 쇼핑몰이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야기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뭐 이번 뭐 이런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비자들의 혜택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마케팅 비용에 해당되는 그 비용들이 전부 다 뭐 가맹점들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들도 자기들이 떠안고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전부 소비자에게 다 전가된다라고 하는 건 좀 더 약간 과장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한 조치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가지고 카드 수수료율을 좀 더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협조를 좀 당부드리고 또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네. 자꾸 우려되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옥죄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건 아니냐. 서비스 그 카드 서비스 자체가요.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거듭되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이거는 뭐 대형 가맹점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카드사들도 기존에 그 서로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라서 카드사들의 수익 구조도 좀 악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드 상품에 대한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좀 더 이 부가 서비스가 뒤집어 말하면 마케팅 비용인데 네. 이 마케팅 비용을 좀 더 감축해가지고 카드 산업이 좀 더 건전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분기 내에 그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1분기면 시간 얼마 얼마 안 남지 남았네요. 않았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홍성기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